아이 낳으면 나중에 외롭지 않다. 부모 세대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굳이 낳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SNS에는 노후 보장용으로 낳는 거냐? 자식이 집만 된다는 냉소적인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손익계산서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삭막하게 인간관계를 계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관점을 넘어 가족이 만드는 따뜻한 순간들. 둘째, 세대를 잇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와 아름다움. 셋째,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유대하는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숫자로 볼 수 없는 것들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이 만드는 순간들은 정말 손익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병실에서 손자가 그린 그림 한 장,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 딸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어머니가 아플 때 아들이 밤새 간호하며 보낸 시간. 이런 순간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 심리학과의 한 연구가 감동적입니다. 80대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었더니 1위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68%, 2위가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52%였어요. 집을 샀을 때 8%나 승진했을 때 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사랑이라고 말할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요양원 한 달 비용이 300만 원인데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그 돈보다 값지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로 3억을 쓰고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지원하고 손주 육아비로 또 수천만 원을 보태죠. 하지만 그렇게 쓴 돈이 정말 손해일까요? 한 아버지의 고백이 울림을 줍니다. 딸이 대학 갈 때 등록금 1,000만 원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게 의미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가족의 본질입니다. 주고받음이 아니라 함께 자라감이죠.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성장하고 자식은 부모를 돌보며 성숙해집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의 한 다큐멘터리가 이를 아름답게 보여줬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0년간 돌본 50대 아들의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진짜 인생을 배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세대를 잇는다는 것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을 낳을까요? 노후 보장, 대를 잇기 위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의 확장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사랑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절대 때리지 않고 키웠죠. 그 아들이 지금 내 손주를 더 다정하게 키우고 있어요. 3대에 걸쳐 사랑이 진화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세대를 잇는다는 건 단순히 DNA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경험,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법을 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나무 깎는 법을 알려주는 그 순간 수천 년의 문화가 전해지는 겁니다. 서울대 인류학과 연구가 감동적입니다.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20년간 추적했는데 증손자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증조할머니 방이었어요. 여러 세대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안정감과 소속감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식이 많고 세대가 이어질수록 세상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말이죠.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증언이 인상적입니다. 큰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SNS 친구는 수천 명이지만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사회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더 따뜻한 미래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세대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식탁을 90대 증조 할머니부터 갓 태어난 증손자까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요. 이런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삭막해졌는지 반증하는 겁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게 한국의 일상이었어요. 대가족이 모여 살고 온 동네가 아이를 함께 키우고 어르신들은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나요? 아니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울면 위로해주는 할머니가 있었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아저씨가 있었고, 배고프면 밥 한 끼 주는 이웃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따뜻함을 잃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얻었지만 공동체의 온기를 버렸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서적으로는 빈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더 많은 세대가 어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는 사회로 말이죠. 프랑스의 한마을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저출산으로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마을 전체가 움직였어요. 젊은 부부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아이 돌봄을 자원했고 마을 기업들이 육아 휴직을 적극 지원했죠. 10년 후 그 마을은 프랑스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은 마을이 되었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마을은 다세대 동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젊은 부부와 독거노인을 매칭해서 한 지붕 아래 살게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노인들은 손주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했고 부부는 무료 육아 도움을 받았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 말이죠. 결국 자식의 유무가 노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요. 90세 할머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쓴 돈을 계산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주말 자식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모두 모여서 밥 먹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라고 느꼈어요. 이 테이블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모두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바로 답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자식이든 손주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이를 낳는 게 부담이라면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손해보기 싫어서 출산을 포기한다면 그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일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기쁨, 세대를 잇는 보람, 사랑이 확장되는 경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부모 세대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노후보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해요. 모든 아이를 마을이 함께 키우고
모든 어르신을 공동체가 함께 모시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리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공원에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식당의 큰 테이블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모습이 일상인 사회를요. 그게 진짜 풍요로운 사회 아닐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외로운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사회로 갈 것인가를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더 많은 세대가 어울리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세상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